안녕하세요. 의료 IT 공학과 20학번 조유빈입니다. 저는 이번에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또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에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현재 시장에 나와 판매되고 있는 혹은 개발 중에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학부생 입장에서 해당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헬스케어와 착용 가능한 장치를 의미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합성어로, 즉 신체에 착용하거나 부착하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기록 및 분석해 건강관리, 더 나아가 질병 예방까지 가능케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안경과 같은 액세서리형, 두 번째는 스마트 신발과 같은 의류 일체형, 세 번째는 복용하는 형태의 스마트 알약이나 임플란트 방식의 신체 부착 생체 이식형입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작동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심박수, 체온, 몸의 움직임, 전기 전도도 등의 생체 신호를 증폭시켜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신호는 프로세서에 탑재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고 스마트폰 등의 외부 단말기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단말기 내에서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바뀌어 환자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과 화웨이, 샤오미 등 외국 기업들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글 역시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업체 핏빗을 인수하며 해당 분야 사업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점유율은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함께 상위권에 속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도 여러 형태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체온, 심박수, 혈압, 심전도 측정은 물론 수면 추적도 가능하며 심실세동,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의 진단을 위하여 산소포화도, 혈당과 같은 생체 데이터도 측정할 수 있도록 센서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기술 간 결합이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요와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에 용이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증가입니다.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해온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여러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무리한 완치보다는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웨어러블 장치는 여러 생체 정보들을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병원이나 헬스장에 가는 대신 혼자서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다양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 밴드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통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첨단 센서를 탑재해 다양한 생체 신호를 기록, 분석하여
건강 예측 및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애플의 애플워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애플워치 6는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측정 기능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손 씻기 안내, 수면 추적, 소음 알림 기능 등이 지원됩니다. 삼성의 갤럭시 워치 3는 혈중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의 측정이 가능하며 낙상 감지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밴드는 스마트워치에 비해 걸음수, 심장 박동, 수면 패턴 분석 등 비교적 단순하며 기본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샤오미의 미밴드가 있습니다. 샤오미의 미밴드 6는 혈중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의 측정을 비롯해 수면 추적 기능, 스트레스 모니터링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반지, 벨트, 패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링은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핀란드 기업 오우라이 스마트 링은 안쪽에 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자는 동안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몸이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앱을 통해 점수를 내어 보여줍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트의 벨트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벨트 프로는 착용만 하고 있어도 사용자의 허리 둘레, 걸음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를 감지해 사용자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측정합니다. 결과값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보행 패턴을 분석해 낙상의 위험을 예측하여 예방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오 패치는 국내 기업 이오플로어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기존 인슐린 펌프와 달리 주입선이 없어 부착 후 활동이 자유롭고 정확한 용량의 인슐린을 최소한의 고통으로 주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부착하면 최대 84시간까지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며 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영국 기업 펫카나는 반려동물의 목줄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하였습니다. 운동량, 수면량 등의 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AI 머신러닝을 통해 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알려줍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수의사에게 축적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체 기능이나 운동 능력을 보조하는 역할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는데 엑소스켈레톤 로봇, 즉 외골격 로봇이 바로 그것입니다. 엑소스켈레톤 로봇은 사용자의 근전도나 뇌파를 인식하여 의도를 파악해 모터를 작동시켜 착용자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의 규모는 2018년 1,697억 달러에서 연평균 15.5%씩 성장해 2024년 3,92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19,000억 원에서 연평균 15.5%씩 성장해 2024년 44,49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사용자 맞춤 헬스케어 서비스에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의료정보 및 데이터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수집하고 그것을 의료 현장 등에서 활용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료 선진국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원격 의료, 데이터 기반 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일본은 원격 의료의 유형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전 인증제를 도입해 제품 시판 전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핀란드는 국민 개인 중심으로 건강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건강 관리만 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환자관리 서비스,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데이터 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가 점점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및 회로에 대한 이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관련된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에 착용하여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전력 기술, 착용감을 향상시키는 초소형, 유연 및 신축 전자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등의 외부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및 딥러닝,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방대한 생체 신호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가지 자극을 학습, 기억한 뒤 나중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극이 무엇인지 판단해내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딥러닝 기술을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하여 웨어러블 기기가 인간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외부 단말기의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C나 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리눅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기인 만큼 신체에 대한 이해와 질병에 대한 지식 등 의학적 기본 소양을 겸비하는 것도 이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